네, 상류따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3번 상류따 7번 재판정에서 할릴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재판정에 앉아서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 때문에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부유하고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끄샤트리아의 대부호도, 바라문의 대부호도, 장자의 대부호도 봅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재판정에서 내가 할 일은 충분하다. 이제 재판정에서 할 일을 상서로운 얼굴을 가진 자에게 알려주어야겠다. 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대왕이여,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끄샤트리아의 대부호도, 바라문의 대부호도, 장자의 대부호도,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 때문에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불이익이 되고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개성을 말한다. 소유하고자 함에 대해 친밀한 자들,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욕심내고 열중한 자들은 지나침을 알지 못한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게 뒤이어 고통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악한 보가 있다. 네, 어저께 보았던 6번경 저금경과 좀 유사하죠. 저금경에서는 뭐 뛰어난 재물을 얻은 뒤에 그 소유의 대상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중생들에 대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중생은 적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는 중생은 많다. 이런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저금경도 개성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죠. 소유하고자 함에 대해 친밀한 자들,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욕심내고 열중한 자들은 지나침을 알지 못한다. 덫에 걸린 사슴에게 뒤이어 고통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악한 보가 있다. 요래 했는데, 자, 오늘 재판정에서 할 일 경은 어떤가요?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일단 왕이니까 그걸 뭐라 하죠? 친국을 한다 그러나요? 이제 재판정에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역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보면 아주 부유하다. 큰 부를 가졌고 소유한 것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하고 토지와 도구가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풍부한 끄샤트리아의 대부호, 바라문의 대부호, 장자의 대부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대부호, 큰 부자들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부호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문제는 알면서 거짓을 말하더라 이거죠.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 자, 왕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가진 게 많은 부자들이 참 그러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하는 가운데 알면서 거짓을 말하더라. 아니, 이렇게 큰 부자가 저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고는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알면서 거짓을 말해.
왜 알면서 거짓을 말하느냐? 예, 바로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소유의 사유를 인연으로, 소유의 사유 때문에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 어쨌든 뭐 이런 소유의 사유로 인해서 거짓을 말하는 요런 부분 우리 맞지마니까야 13번 14번 괴로운 무더기 큰경 작은경에서 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소유의 사유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부자이면서도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99섬을 가진 사람이 한 섬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백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게 왜 나오나요? 소유의 사유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가져야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이만큼은 그래도 채워야지, 뭐 이런 그런 소유의 사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어떤 형태로든 뺏어오기 위해서 거짓을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알면서 거짓을 말해도 사실 뭐 요즘도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참 죄 지은 것을 뻔히 알아도 그가 법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죄 지은 줄 알면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겠죠. 바사나드코살라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재판정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한 이 소유의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실은 그게 알면서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법적인 요건상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또 무죄를 선언해야 하는 뭐 이런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해야 할까?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이런 부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할까? 그야말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샤트리아의 대부호, 바라문의 대부호, 장자의 대부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염증이 난다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재판정에서 내가 할 일은 이만하면 다 했다, 평생 다 했고, 이제는 이런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이런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 역할, 어쨌든 그래도 왕이니까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럼 물러나려면 또 그 일을 자기를 이어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놓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서 할 일을 상서로운 얼굴을 가진 자에게 알려주어야겠다. 뭐 자기의 왕자가 되거나 이래 되겠죠? 이제 요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예, 제가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세상이 이런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끄샤트리아 바라문 장자의 대부호들이 소유의 사유 때문에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게 중생들의 삶, 인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간적 판단으로는, 세간적 법의 요건으로는 잘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서 무죄를 선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업을 잇는 자로의 중생의 삶,
이런 사실의 관점에서는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면서 거짓을 말하는 방법으로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업 때문에 그 업을 이어가지고 오랫동안 불이익이 되고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업을 잇는 자로서의 그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개성을 말씀하시는데, 어제 공부한 적음경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소유하고자 함에 대해 친밀한 자들,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욕심내고 열중한 자들은 지나침을 알지 못한다. 이미 부자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 이렇게 지나침을 알지 못한다. 어제 경에서는 덫에 걸린 사슴에게 이렇게 비유했는데 오늘 경에서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게 요 하나가 다르죠. 뒤이어 고통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악한 보가 있다. 업을 잇는 자로서의 중생들의 현상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악업을 지으면 덫에 걸린 사슴에게 그러하듯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게 그러하듯이 그러한 업을 뒤이어서 고통이 사슴이나 물고기에게 뒤이어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침을 알지 못하고 악업을 짓는 자들에게 악한 보가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요런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린 경이 있죠. 불선의 뿌리경에서 보면 나는 힘 있는 자라고 알고 있는 힘 있는 자, 군벌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그가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해칠 것이냐, 아니면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힘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요런 차이. 불선의 뿌리경 통해서 보았는데,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사실 아님으로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거든요. 어제 적음경과 오늘 재판정에서 할일경 두 개의 경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